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추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전망 어제처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여전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제 예상대로 1월 증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3년 약 80%의 적중률로 수준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시황 전망으로는 넘버원 유튜브 채널입니다. 물론 구독자는 아직 넘버원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빠르게 구독자가 느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공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황 전망이 적중률이 이 정도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나중에 계속 구독하고 보시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시고 구독자 1000명 달성했죠. 자,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5000명도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구독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뉴스를 살펴보죠. 경기 부양책 목마른 중국이 인민은행 지준율을 0.5bp 인하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지금 인하해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시장에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흘러갈 수 있겠고요. 혹은 부동산에도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급하게 돈을 푸는 정책을 뒤에서 하고 있는데 금리는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얘네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잘 해결이 될 텐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 또 악재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나 잠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망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만 진짜 무조건 오른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 우리나라에 중국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싸져 있어요. 그쵸? 엄청 싸요. 그러면 이렇게 싼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싸졌으니까. 어차피 주식은 안 망해. 싸졌으니까 이거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거야. 이거는 도박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주식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거는 저는 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쭉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기업들이 과연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까? 업황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차트 분석도 너무나 중요하죠. 자, 가자 휴전은 아직 난망이다. 하마스 이스라엘의 영구적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일단 둘이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휴전이기 때문에 휴전 이후에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게 휴전이 되더라도 중동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은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계속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게 확전이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지금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대형 악재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북한 편을 들기 시작했죠. 예, 둘이 이제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가 꺼림직하다 이거죠. 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할까? 혹시라도 정은이가 러시아한테 귀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북한이 혹시라도 큰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우리 증시가 외국인의 수입이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금 상황이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건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 요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북한이 어제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뭐야 이게 30일 뭐 첫 시험 발사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화살이래요. 야 강력합니다. 불화살. 야 이런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확실히 북한은 약간 그 조선시대 느낌이 많이 나요. 이 갬성이 그죠? 우리라면 무슨 불화살이라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무기를 이렇게 이름을 짓진 않을 텐데 우리는 좀 뭐 더 멋있는 이름을 지을 텐데 북한은 불화살이다. 아, 이거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이 도발 수위는 어 거의 레드라인을 넘기 직전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레드라인. 여기서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거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얘기고 이럴 경우에는 증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려를 하시면서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속보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가능성들 우리가 항상 체크해 보자.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에서 철군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 IS 부활이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인데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에서 철군하려는 이유가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데 중동 전쟁이 확전될까봐 그러죠. 근데 이게 바이든한테 저는 악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짜 철군을 해버리면 미국이 중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분명히 트럼프가 걸고 넘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이거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있어서 무역을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중동에 미국이 있다라는 거는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확산 이런 걸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게 근데 미국이 여기서 지금 철군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이 좀 악수를 두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철군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그래서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악재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차트 오늘도 지금 장중에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꼬리를 만약에 다는 것을 혹시라도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얘가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꼬리를 달고 있네.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 여기서 이 갭을 메우는 상황은 일단은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가 힘을 계속 발휘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었으면 지금 코스피 제가 봤을 때는 작살 이미 났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만큼 강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점점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 자, 6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려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에 있는 증시를 여러분들은 관망하는 태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분명하게 추세가 돌아갔을 때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데요. 코스닥이 결국 6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60일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회복하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에서 이탈한 이유는 결국에 에코프로라는 우리 전기차, 2차 관련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깐만요.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보시면 지금 어제 꼬리를 단 이제 이 도치 캔들이 나왔는데 이 꼬리를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살펴보면 일단 차트가 무너져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이게 강력한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인은 테슬라의 실적 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개판 5분 전이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그래서 짜증난다. 해서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전기차 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언급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야.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단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될지 항상 확정지어서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례 중에 잘못된 사례가 바로 에코프로다.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에코프로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혹시라도 급락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고 여기서 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것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주를 아마 살 겁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삼성전자 안 사겠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차트가 완벽히 돌아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주들이 다 오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 일부 종목들이 지금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환호를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하고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한국 시장이 조금 수급이 살짝 꼬여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이게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오르겠지만
여기 지금 뭐 어떤 관련주를 볼까요? 제주 반도체. 이게 이제 거의 제2의 에코프로 수준이죠. 여러분들은 교훈을 에코프로를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총이 큰 대장주 한미반도체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일단 여기까지 올려줬으니까.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어떻게든 한번 급등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액션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한국 시장에 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얘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좋아야 될 텐데 1월을 계속 지켜보면서 1월에 말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금 지켜보면 우리나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관망하는 태도로 일단은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